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윤 대표님, 네. 지금 한덕수 네. 국무총리 네. 대통령 권한 대행은 네. 앞서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탄핵을 받아야 할 사람은 문영배 소장 권한 대행인데 그렇죠. 그 사람한테는 자기 편이니까 이야기 안 하고 한덕수 권한 대행이 네. 지금 복귀한 지가 한 일주일이나 됐습니까? 66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탄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말이 안 되죠. 네. 거기다가 재탄핵 정도가 아니라 네. 최상목까지 엮어서 쌍탄핵하겠다더니 그것을 넘어서 초선들은 줄탄핵, 통탄핵까지 해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딱 입을 봉하고 있네요. 이런 방구도 안 하고 있는 그 친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내 길로 간다. 너희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다. 까마귀 싸우는 곳에 그렇죠. 백로는 가지 않겠다, 너희들 그 얘기인가요? 정파성으로 지난번에도 탄핵에서 그때 80 며칠을 몸이 묶였잖아요. 예. 근데 또 하려고 그러는데 가당치 않다. 나는 내 길을 간다. 이걸 표시한 거죠. 그래서 한덕수 권한 대행은 그렇잖아요. 여야 합의가 없었다. 마흔역. 그 지금 입장에서는 한 번도 바뀐 게 없죠. 그렇죠. 지난번에 정계선, 조한창, 마흔역 할 때 같이 안 했잖아요. 최상목이가 이제 정계선하고 조한창은 해줬잖아요. 근데 마흔역 남았는데 자기가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여야 합의가 없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파면 심판하는데 내가 중간에 누구를 해주고 안 해주고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또 이 국무위원들이 또 다 반대하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이 자신을 임명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의리라는 이런 측면도 있겠고. 근데 하여튼 자기 소신이라고 봐야죠. 한덕수 권한대행은 저는 절대 민주당에 굴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소띠거든요. 소띠가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은 끝까지 갑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세종대왕이 소띠입니다. 아주 한번 훈민정음 창제, 당뇨, 눈병에도 끝까지 창제하신 분이 그리고 서양에 왜 나폴레옹, 엘바섬에 갇히고 세레나에 갇히고 그래도 끝까지 탈출해서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게 소띠입니다. 그래서 우공이산이란 말이 그렇죠. 있죠. 소가 산을 옮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생마사. 홍수가 오면은 소는 못 하는데 소는 사는데요. 근데 말은 수영을 할 줄 안 돼요. 근데 말은 죽는데요. 우생마사. 왜 그렇겠어요? 소는 강물이 홍수가 넘치면 그냥 떠내려 간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리산에서 떠내려가서 소가 저 남해 바다에서도 발견돼서 살아서. 근데 말은 수영을 할 줄 알아서 물이 오면은 그걸 거슬러서 수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10분 만에 죽는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덕수 대행도 좀 알거든요. 이분 성향으로 봐서는 이대로 갑니다, 그냥. 네. 그래서 지금 한덕수 대행은 첫째는 산불 진화, 그리고 후속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최상목 부총리도 지금 추경 10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총력을 기울이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에 지금 4월 2일부터 관세 25% 그렇죠. 그걸 지금 발동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세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의 운명이 달린 일이. 통상 압력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겠다. 그렇죠.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는 먹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산불이 얼마나 큰 피해예요. 10조 추경을 해도 그 피해 나온 거가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길거리에 다 나앉았잖아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지난번에 법인세 제일 많이 내는 게 한국은행이랍니다. 그러니까 참 말이 안 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한국은행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거들났어요. 이 위기 상태에 이걸 돌파하는 게 한덕수 대행이 뭔가 좀 해줘야 돼요. 그런데 탄핵이나 자꾸 하겠다니까 한덕수 대행이 볼 때는 민주당 저놈들 쓰레기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하려면 해 탄핵. 한덕수 대행도 지금 나이가 76입니다. 그렇죠. 나 할 만큼 했어. 니네 탄핵 할 만큼 해. 그렇지만은 나는 탄핵 당하는 날까지 그냥 내일 할 거야. 이런 거죠. 탄핵 엄포만 어찌 실제로 탄핵에 들어갔다 재탄핵에 역풍이 엄청날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
잘 나가다가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네. 한덕수 당시 대행 네. 탄핵하면서 그냥 꼬꾸라져 완전히 버렸지 분위기가 않습니까? 바뀌었죠. 지지율이. 네, 완전히 분위기가 그런데 지금같이는 더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상황 자체는 그때보다도 더 엄중해요. 그런데 또 재탄핵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도 너희들 엄포만 치지 실제 못할 거야. 뭐 이런 뭐랄까 내심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줄탄에 간다고 해도 국무회의까지 마비할 정도 시간은 안 됩니다. 이제 4월 18일 날 또 헌법재판관 2명 퇴임하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본회의 열어야 되고 또 24시간 지나서 투표해야 되고 맨 먼저 만약에 하면은 최상목 부총리. 경제부총리부터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리고 해야 민주당이 실익도 없으니까 그냥 계속 공갈탄만 쏘는 거죠. 네.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지금 1일 날 국무회의를 간담회 형식으로 소집을 하는 것 같아요. 국무위원들은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이 부분이 이제 일단 논의가 돼야겠죠. 그게 아마 5일인가 그 시한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무위원들이나든가 정부에서는 대체적으로 특히 기업 쪽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만정이라고 있잖아요. 또 뭐 실세라고 하는 사람. 이복현이 여기는 또 해야 한다.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 인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윤 대통령이 검사 후배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금융감독원장이면은 이 주식이나 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만 공명심에 사로잡힌 거죠. 안 하면 말고 계속 돌출 발언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벌써 등 돌렸어요. 탄핵에 대해서도 뭐 엉뚱한 소리 하고 막 그러잖아요. 비상계엄도 막 비판하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사람 잘못 쓴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물론 그 사람은 뭐 친한계라는 말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같은 또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사를 잘못해서 이런 사람 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상법 개정안을 뭐 할 땐 하더라도 좀 더 의견을 좀 수렴하고 좀 선진화되고 하는 거는 뭐 저는 뭐 반대는 안 합니다만은 독소 조항도 좀 있거든요.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라 조금 그런 여론 수렴을 좀 해서 지금같이 경제 위기 시대에 뭐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1차적으로는 상법 개정안 그런 부분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있지만 당연히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마은혁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죠. 저렇게 압박을 가하는데 국무위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도 그 마은혁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걸 명분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한덕수 대행도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그때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 의견 수렴을 안 하고 조한장 정계선 2명은 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속도 내고 심리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헌을 했고 그 어떻게 보면 배신자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우리 총 사퇴하자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격앙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덕수 대행이 국무위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건데 아마 마은혁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이게 국무위원들 뜻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덕수 대행도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하는데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은 겉으로는 일체 대응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면 이제 크게 열전이 되겠죠. 그런데 대응을 안 하는지만 그러나 총리실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는 만약 그 사태에 대비해서 야당의 여러 가지 카드들을 내놓을 지금 경우에 따라서 내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서는 대응 카드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겠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국무위원이 절반이 되어야 개의 정족수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21명 중에서 11명이 돼야 하는데 그걸 뭐 대통령령이라면서 그것도 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비상명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권한대행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나름대로는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국무회의가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인원에서 한 7명을
탄핵을 더 해버리면 윤 대통령도 지금 빠지고 법무부 장관도 빠진 상태 아니에요. 7명 탄핵하면은 완전히 스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반수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으니까 이건 한 대행이 이걸 바꿔야죠. 바꿔서 한 2명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서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해도 국무회의는 돌아가게 플랜 B를 마련해 놔야죠. 위기 상황에 민주당이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 뭐 비상대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그럼요. 위기면은 얼마든지 할수 그게 있는 국가로 거죠. 해서 하면 무슨 짓을 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비상경제명령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들이 다 비상대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걸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그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도 그렇잖아요. 네. 그때도 뭐 위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비상으로 대권으로 한 거잖아요. 야권이 그때. 의회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부를 붕괴시키려고 한다면은 그걸 막을 그렇죠. 방안을 당연히 강구를 하는 그렇죠. 게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해야 할 일이죠. 그걸 안 막으면은 오히려 그게 내란이죠.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네. 오리처럼 무리에 네. 있는 오리. 발은 지금 엄청나게 그렇죠. 이쪽에서도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쪽에서 이러한 대응책, 네. 이러한 공격을 하고 이러한 카드를 내놓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하겠다. 네.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을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 참모들하고 총리실 참모들도 이 플랜 B를 다 마련을 해놔야 됩니다. 국무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뭐 민주당이 무슨 카드를 들고 나올지 모르거든요. 거기 하나하나 대응책을 마련해 놔야죠. 네. 그러니까 저쪽의 공격에 대해서 행정부로서는 방어체 그런 다양한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물밑에서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겉은 오리가 조용하지만 오리가 보면은 물에 떠서 그냥 노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발을 보면은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행정부도 거죠. 마찬가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은 지금 대통령도 없는데 그런 일을 하라고 대통령실이 지금 봉급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지금 있는 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400명, 500명 되는데 국회의장 우원식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 앞잡이 총대를 메고 있잖아요.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싹 없애서 국무회의가 무력화가 되면은 입법이 법 자체가 거부권 행사 안 하고 그냥 발효가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게 이제 국회로 다시 돌아가면은 우원식이가 그걸 발표를 할 수, 공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행정권까지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국회 독재가 되는데 이런 거를 막기 위한 거를 한덕수 대행이 좀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지금 일제의 침묵을 지키면서 본인의 할 일만 지금 차근차근 해 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야당의 그런 공격에 나름대로 방어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당연히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해야 되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거의 대통령 다 됐다고 생각하고 물불을 안 가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에는. 진짜 이걸 올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중심을 잡고 국정을 이끌어 가야죠. 당연한 말씀입니다.